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악의 물가 인상, 최대의 금리 인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쇼크를 받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강력한 물가 상승의 압박으로 식자재 부담감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직장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CPI 지수를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1년 3월 전후로 나뉘는데요. 2%대를 유지하던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후 3%대로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CPI 지수 2022년 5월 날짜를 보면 5.4%를 보이고 있고 지난주 발표한 CPI 지수는 6월달 6%를 보여주면서 최악의 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에 이때쯤 1월쯤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다면 지금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미국 FOMC의 소극적 대응과 2월 달에 러시아의 침공 사태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입니다. 여러 가지 대외 변수와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은 빅스텝을 결정하면서 7월 13일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면서 2020년 5월 제로금리 이후에 2년 만에 첫 2%대가 나왔습니다. 5월 달 이후에 2달 만에 또 다시 기준금리가 상승했으니 은행은 대출금리를 또 인상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월세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연내 3%까지 올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대출의 영향으로 구매 심리가 낮아지고 관망세는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전세냐 월세냐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임대인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입자의 부담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부동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거래가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이 분명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하는 심리가 지속되면서 지역별 양극화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강남 3구, 1기 신도시 이렇게 세 가지의 테마를 위주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새벽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월 40년 만에 사상 최대치인 8.5%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이 다시 한번 주춤하나 싶었는데 5월에 8.6%를 기록을 하면서 경신을 다시 했죠. 그러나 6월 예상치를 상회하는 무려 9.1%를 보이면서 CPI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WTI의 국제 유가가 하락해서 인플레이션 또한 축소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물가가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이쪽이 스리랑카라는 나라인데 스리랑카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대통령 또한 중도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레바논 등 많은 나라가 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고 이러한 경기 침체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나라인 약소국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금리 인상만이 살 길일까요? 제롬 파월 의장이 FOMC에서 조금 더 빠른 대처를 했었더라면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경제 위기와 팬데믹을 겪었지만 경제를 안정시키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까요? 울트라 스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미국 물가 9%도 뚫
뚫렸다. 연준 27일 울트라 스텝 전망도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울트라 스텝이라니 그 정도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서민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 내용을 보면 빅스텝은 0.5%, 자이언트 스텝은 0.75%, 방금 언급드렸던 울트라 스텝 또는 전보 스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0%의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27일 연준에서 울트라 스텝을 실행할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위험자산, 즉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하는 현상이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 처음으로 코로나라는 최악의 감염병 팬데믹으로 많은 돈을 풀었고 유동성 자본들이 전부 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많이 흘러갔죠. 그러나 이 이후에 극심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벌써 오는 기준으로 4266명을 돌파하였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차 접종까지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해 재확산되는 코로나로 상하이를 비롯한 중요 도시를 다시 봉쇄하는 일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심화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 끝나지 않는 러시아 침공 사태까지 이러한 악재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상 당분간 세계 경제 상황의 악화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낮아지면서 시장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기만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대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올 줄 알았나요? 전쟁이 터질 줄 알았나요? 이러한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최근 경제시장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시장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